on today's Lion Academics.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진쌤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교에 꽂힌 에세이죠.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 진쌤하고 같이요. 칼리지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딥 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의 있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 먼저 지금 라이언 아카데미에 저희 그 진쌤하고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칼리지 에세이에 관련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칼리지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할 텐데요. 일단 커먼 앱 같은 경우는 기존에 7월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커먼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클로즈가 되고요. 한 약간의 좀 그 한 두 달 정도에까지 그 메인테넌스 그 기간이 있다가 그러난 다음에 8월 달에 되면은 이제 에세이가 쭈루룩 열리거든요. 네. 대학교 에세이가 열리긴 하는데 대부분의 프롬프트는 똑같이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2016년, 17년도 때 에세이 토픽이 한번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서 7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적으로 뽑아서 쓰게 되는 게 커먼 앱 메인 에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쿨 스페시픽 에세이에 관련돼서 좀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긴 할 텐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칼리지 에세이는 무엇인가부터 조합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왜 진쌤을 모셨냐면 진쌤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를 갖다 저번에 한번 보시면 제가 진쌤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싶으신 분 여기 위쪽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진쌤이 칼리지 에세이를 갖다 되게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에세이에 대해서 많이 서밋을 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작년에도 이제 에세이를 하면서 되게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을 가면서 에세이가 어떻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지 뷰를 좀 많이 진쌤도 많이 배우셨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특히 11, 12학년 학생들 갖다 에세이를 지도하면서 특히 약간 조금 그냥 단순히 그냥 칼리지 에세이를 갖다가 와서 막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요. 잠깐 새로운 각도로 칼리지 에세이 접근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들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그걸 얘기해야 되지만 제가 왜 이걸 좀 만들고 있냐면 부모님들도 이 뉴 트렌드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커먼 앱 에세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보딩 스쿨을 다니든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든 여러 전 세계 어느 하이스쿨을 다니고 있더라도 이 에세이를 갖다 9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토픽이 있는지 어카운트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세이 토픽을 가지고 한번 태클 한번 해보고 건드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어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저희 그 라이언 아카데미의 그 뛰어난 라이팅 선생님이 진쌤이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 텐데 가장 제일 궁금해하는 게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칼리지 에세이가 matter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막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스펙 액티비티 활동도 있고 성적도 GPA가 있고 테스팅도 있고 뭐 리서치 페이퍼 정말 많은 포션에서 홀리스틱하게 리뷰를 보는데 칼리지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이고 그리고 칼리지 어플리케이션은 왜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일단 컬리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원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물론 에세이 주제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그러니까 기본에 이제 그 common app 그 에세이 퀘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school specific 이제 에세이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특히 에세이가 그러면은 어드미션스 오피서한테 어떤 면을 보여줄 수 있어서 에세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보통 학생들이 이런 데이터는 있잖아요. 대충 SAT 성적이 어느 정도고 GPA가 맞아요. 어느 정도면 이게 약간 quantitative data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걸로 대충 어떤 학교 이제 리스트를 이제 정할 수는 있는데 맞아요. 칼리지 리스트를 갖다 만들 수는 있겠죠. 이 에세이를 통해서 합격을 저는 결정한다고 보여. 합격이 이 에세이를 통해서 합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죠. 맞아요. 왜냐면은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정해진 점수 넘버를 떠나서 활동들도 이제 알았는데 네. 참 그럼 진짜 이 학생의 그 갖고 있는 스페셜한 느낌을 갖다 인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글로 이렇게 표현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 글을 이게 보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정말 사람들마다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에세이를 보고 10학년 때 에세이를 쓰고 나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어떤 에세이를 다시 하면은 이건 토픽이 잘못됐다. 뭐 올가나이즈가 잘못됐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을 때 저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텐틱하고 학생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다가 정말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진짜 그 본연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거를 좀 칼리지 어플리케이션 에세이에서 좀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일단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이제 이 에세이를 통해서 자기를 너무 PR을 하고 싶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포장을 하거나 맞아요. 좀 과장을 좀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에세이를 쓸 때도 매일 일어나는 그런 그냥 루틴적인 것도 에세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게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진짜 이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부터 와서 이제 정말 막 너무 멋지게 쓰려고 거창하게 쓰려고 특히 너무 시작도 못하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나열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메인 커먼 앱 에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메인 에세이가 하나가 커먼 앱 공통 에세이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럼 7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쓰게 되는 메인 에세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메인 에세이는 되게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이 메인 에세이 하나가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다 어떻게 early decision, early action, 그 다음에 뭐 regular decision, 그 다음에 ED2 뭐 다양한 방면으로 이 모든 학교에 갖다 보내지는 가장 메인 에세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솔직히 12학년이 올라가기 전에도 1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도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에세이인 것 같아요. 학교 스쿨 스페시픽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 리뉴가 되면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커먼 앱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8월 중순쯤 되면은 새로운 에세이 토픽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세이 메인 에세이 그 655월드 이 단어가 거의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그럼 첫 번째 이 에세이 뭐 토픽은 뭐 어떻게 고르는 건 좀 이따가 한번 해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솔직히 이게 시작이 가장 어려운데 일단 시작은 저는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나 이제 적는 게 아니라 일단 보통 프리폼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종이에다가 일단 이거를 대학 원서에 쓴다는 느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질문을 중심적으로 막 일단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질문들이 뭐냐? 첫 번째, Who am I? 두 번째가 이제 Why am I here? 두 번째가 Why am I here? 그다음에 여기에 내가 지금 있는 그 자체가 왜 있는가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철학적 접근이긴 한데. 네, 철학적 접근이긴 한데요. 일단 그 좀 이따 이제 얘기를 저희가 나눠보고요. 세 번째가 What is special about me? 저는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What is unique about me? What is special about me? 진짜 이거는 그럼 내가 이렇게 unique about me 이거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이거는 일단은 이제 학생 개개인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학생들이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프리카 가서 저희가 봉사를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니크한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유니크한 걸 찾는다 이거죠? 네, 이 유니크한 게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는 만약에 뭐 이코노미스트 리딩을 본다. 이걸 가지고도 어떻게 자기가 이제 풀어내면 이것도 이제 자기의 유니크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resilience, 아니면 persistency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떤 면이 너무 유니크한지를 꼭 이렇게 부각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누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쓰다 보면은 자신의 유니크한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 유니크한 부분을 뽑아내는 과정이 이게 꼭 보면 대부분 얘기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솔직히 저 에세이 이거는 브레인스토밍을 갖다 하다 나비두죠. 저희가 그때 라이언 아카데미에서 많은 아이비리그 들어갔던 학생들, 하이스쿨 학생들 합격했던 학생들을 보게 되면 가만히 내비두면 이게 한 달도 가요. 근데 그러한 시간도 필요한 걸까요? 일단 시간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물론 이제 커먼 앱이 엄청 일찍 시작하면 한두 달 혼자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약간 밸런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필요하냐면은 너무 혼자 오래 생각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고요. 또 반대로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만약에 What is special about me를 본인이 생각하기도 전에 만약에 말을 해버리면은 그 학생이 그 틀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 너무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describe 했던 것들이 오히려 틀에 갇히게 될 수 있는 게 될 수 있군요. 많이 모르시는 파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칼리지 에세이를 쓴다고 하면 늦었어. 11학년 때부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빨리 써야 돼. 그래서 좋은 컨설턴트를 만나야 돼. 좋은 에세이 담당자랑 써야 돼. 그래서 자기 생각을 생각해보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왔었을 때 이니셜 미팅을 하면서 점점 그 학생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스스로 갖다가 좀 할 수 있는 인트로스펙티브한 그런 거가 필요한 거가 맞는 거죠? 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한 최대 일주일 정도 혼자 그냥 최대한 많이 혼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뭐 에듀케이셔널 컨설턴트를 보시던 아니면 누구를 보기 전에 이거를 들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 왔었을 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그러니까 라이온 아카데미에서 기존에 그 예일을 합격했던 학생이 처음에 왔었을 때 에세이를 얘기했었을 때 이런 비슷한 그 파트가 있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스템에 대한 되게 아카데믹이 되게 강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글로 쓰려고 펜이나 컴퓨터를 키는 순간 써지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녹음기를 들고 그냥 말로 막 시작을 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려고 하면 가끔씩 뭔가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말로 막 녹음했던 걸 보다가 말로 시작을 해서 영어로 말하던 걸로 시작해서 에세이를 돌아갔다. 그리고 났더니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걸 좀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만약에 글을 못 쓰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라이터스 블록이 왔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 쓰는 것보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녹음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학생들이 예전에 쓴 그런 글을 한 번은 봐도 약간 뭐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일주일의 시간을 보고 그리고 내가 진짜 누구인가 So who am I? 여기서부터 why am I here? 이런 걸 갖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꼭 doesn't have to be 그러니까 센텐스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네. 그냥 약간 단어여도 되는 거고. 단어여도 되는 거고. 그림이어도 되고. 그림이어도 되고, 프레이즈도 되고. 프레이즈도 네,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에 대해서 막 나열을 많이 한다. 많이 해본다. 그냥 나열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키워드를 갖다 같이 엮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나열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돌아와서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이게 네 번째였는데, what matters to me. What matters to me를 일단 처음엔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일단 생각나는 걸 쫙 적고요. 전부 다 적어놓고? 최대한 적고 그 다음 글씨가 이상하거나 안 하거나 그냥 일단은 문장이건 프레이즈건 사진이건 뭐건 쫙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리스트를 다시 보면서 What matters to me 그걸 해서 리스트가 100개였으면 그걸 이제 뭐 40개, 30개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죠. 이거 진짜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what matters to me.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랑 정말 얼마만큼 많이 그거 되는 걸 갖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왔었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어쨌든 컬리지 애드미션 오피서는 진짜 그 학생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은 거지. 약간 fabricate 된. 맞아. 남이 말에서 나오면 약간 진정성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그게 좋더라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시작을 해야 되고 처음에는 최대한 많이 나열을 하고 그 중에 what matters to me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 아까도 저희가 who am I 말하면 이것도 말했잖아요. 맞아. 그걸 다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 리스트를 이제 줄여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내가 나의 상관이 있는 것들이 점점 좁혀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나만의 또 스페셜한 파트를 갖다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 하겠네요. 네. 그게 첫 번째였군요. 이거 되게 색다른데요? 왜냐면 대부분 다 가이드를 받고 뭘 하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라 그러냐면은 책을 많이 읽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책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이 잘 쓴다. 어쨌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봤었을 때는 학생 자신이 갖다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찾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는 그런 걸 가지고 가라. 이거 좋은 스텝인 것 같네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으세요? 다음은 이제 organization. 아까 그 브레인스토밍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오거나이제이션은 이제 어떻게 또 저희를 이렇게 행복하게 저희에게 또 많은 팁을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브레인스토밍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거나이즈를 했는데 그 오거나이즈라는 자체가 조금 아마 생소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단순히 글을 갖다 정리, 그래머 이런 쪽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봤을 때. 그럼 오거나이즈는 뭔가요? organize는 이제 에세이의 스트럭처를 잡는 건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하면 안 될 게 보통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지금까지 시험을 보거나 뭐 organization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토플 에세이를 쓴다. 그러면은 인트로 있고 바디 패러그래프 3개 있고 컨클루전 딱 5개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맞아요. 그러니까 한순이 왔었을 때 그냥 인트로 아웃라인 잡는 그런 오거나이제이션은 그냥 1차원적인 건 아니고 다른 거겠네요. 왔었을 때.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보통 어프로치를 저희는 이제 2개로 보고 있는데 일단 보통은 트래디셔널 어프로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생각보다 어렵지만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요거 좀 멋있네요. 하나는 트래디셔널 어프로치,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2개가 있네요. 왔을 때. 네.
보통 이제 커먼 앱은 보통 이제 내레이션이니까 보통 traditional approach라고 하는 건 약간 뭐 chronological order가 있던 아니면은 약간 그 중요한 그 이벤트마다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나눠서 이제 쓰는 걸 보통 그런 걸 이제 보통 traditional approac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했던 건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글들과 글 사이 트래디셔널하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로직과 컨텍스트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이게 조합하는 오거나이제이션을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나오겠지만은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college application essay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글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이얼로그를 넣든 아니면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이제 저희가 보통 예를 들면은 뭐 I was nervous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 실제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 I was nervous라는 거를 예를 들면 표현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는 보통 common app essay, college essay를 쓰면 그걸 약간 대화 형식으로 풀거나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그리고 그거를 약간 이제 어떻게 나열을 할지 보통은 chronological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시간대별로 나거나 아니면 이벤트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통 저희가 traditional approach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오, 이거는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엑시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성이 있는데요. 게이트웨이 투 프랩을 갖다 원서를 쓰더라도 그 온라인 공통 원서에서 에세이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엑시터 같은 경우는 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어카운트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엑시터만의 그 어플리케이션 체커라는 스테이터스 페이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카운트를 갖다가 새로 크리에이트를 하시고 엑시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피를 제출하고 나면요. 그 어카운트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카운트를 받게 되면 그 원서 안에서 보면 인터뷰, 뭐 성적표